지금 방금 카톡으로 보내드린 게 감면 부분 같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결 쉽게 써놓은 거예요. 보통 예정될 거 누락하면 확정돼 반영한다라는 건 부가세 신고 기간이 3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가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월 이내가 되겠죠. 방금 카톡 보낸 걸 보면서 하시면 제가 이걸 볼까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분해하면 보통 3월 내고 확정 신고했는데 그거 수정 신고하는 문제는 보통 1개월 이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에서 제시를 해요. 그럼 그때 요거를 적용해서 반영하시면 돼서 보통 25%가 적용되고 수정 신고할 때는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또 문제 풀러갈게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81회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래요. 다음 자료는 연도 무시하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그럼 또 얼른 써두셔야 되겠죠.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보통이다? 다음 연도 차기 1월 25일인데 문제상에 그 연도상에 뭐 공휴일 때문에 26일 또는 뭐 땡겨서 23일인 경우가 문제에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원칙은 이거겠죠. 자, 여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 요거 외에 나머지들을 생략하기로 한대요. 그래서 자료 보고 해당하는 거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이 과세 기간의 매출, 요 과세 기간의 매입 구분해서 연결을 해보시면 되죠. 자, 요것도 같이 해볼게요. 매출 먼저 봅니다. 팔았어요. 매출.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매출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는요, 과세만 있는 거 아니고 영세율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과세인지 영세율인지 주의하세요. 문제에서 영세율 없음. 그럼 전부 다 과세.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반영해 볼게요. 8억 7천. 870 땡땡땡 땡땡땡. 여러분 안 보이시더라도 써보시면 세액은 자동 반영입니다. 8,700만 원 반영을 해주겠죠. 여기에 8,700. 안 보여도 있는 거. 자, 매출.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억나시죠? 최근에 부속명세서도 연결했어요. 자, 임대인은 매출자잖아요. 임대인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거예요. 매달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했을 건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래 아닌데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없습니다. 부가세는 내세요. 세금계산서 없대요. 세금계산서 없음. 그럼 부가세를 내라고 했는데 과세표준이 이 금액인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어디에 반영하자? 기타 사. 이렇게 연결. 그리고 여기에 과세표준이 이 금액이니까 11만 9,045원. 그리고 여기에 10%만큼 부가세를 내세요니까 공급가액 입력하면 세액은 물론 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자동이지만 61904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매출에서 3번. 일본 도쿄 상사의 제품 직수출 옆에다 써보세요. 뭐라고 쓰자고요? 영세율. 영세율이라고 쓰고 이론의 내용을 데리고 가면 직수출한 건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세금계산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어요. 그러면 매출의 영세율을 찾아가서 세금계산서 말고 없는 어디에다가 기타
기타에다가 450만 원 입력. 그리고 영세율. 그래서 450만 원 과세표준 공급가액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선적일에 보통 예금에 입금됐습니다. 이건 거래 내용이고 우리 부가세 신고서 반영하는 거니까 이것만 기록하시면 돼요. 오른쪽 갔다 올까요? 영세율이니까 이거는 0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성할 때 수기할 때 틀렸다 하더라도 입력을 하면은요. 매출은 요 세액 당연히 자동해줘요. 그래서 얘도 0 반영해줍니다. 매입 갈게요. 매입으로 갑니다. 매입. 1번 세금 계산서 수취분. 그럼 이리 와야죠. 매입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일반과 고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급가액이 8억 1천, 세액이 8,100. 근데 여기에 공급 시기가 10월 5일이래요. 그러면 요 해당 과세 기간에 속해 있는 거죠. 공급 시기가. 근데 얘를 1월 24일에 다음 연도죠. 수취했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늦게 수취한 거죠. 늦게 수취했습니다. 우리 배운 대로 따라가 볼까요? 원칙은 공급 시기가 10월 5일이면 언제까지 받았으면 돼요? 11월 10일. 그렇죠. 다음 달 11월 10일까지였으면 오케이였을 거라고요. 이때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때 이후부터 언제까지는 해당 과세 기간 밑에 써 있네요. 1월 25일까지라도 했으면 뭐였다? 좀 늦은 거네. 지연수치였죠. 지연수치. 근데 어차피 매입은 6개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없죠. 1호부터 또 6개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6월. 어쨌든 지연수치. 그러면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해당 과세 기간에 속해 있으니까 다만 뭐를 계산해야 된다? 가산세. 그래서 매입은 가산세 없지만 지연수치는 가산세 있습니다. 지연수치 가산세. 발급은 지연 발급은 기억나세요? 1. 미발급은 2. 수치 매입자 입장에서 조금 낮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이면 0.5%, 0.5%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급가액의 0.5% 계산하십니다. 쓸까요? 지연수치 가산세 공급가액의 위에다 쓸게요. 0.5%. 그러면 공급가가 크네요. 4,500만 원이네요. 4,500만 원. 0.5% 계산 바로 해볼까요? 곱하기 0.5% 하니까 커. 22만 5천 원. 지연수치 가산세 22만 5천 원이나 부담해요. 그런데 공제를 못 받으면 부담한 매입세액은 얼마요? 450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공제받고 가산세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연수치 가산세 계산했습니다. 22만 5천 원. 지연수치 가산세. 자, 그럼 위치도 파악을 할게요.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반 매입에다가 쓰시면 돼요. 해당 과세 기간에 쓰되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매입. 아까 다들 경험하셨죠? 매입에 매입세액 우리가 직접. 근데 놓치는 경우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영. 일반 매입에 과산세 대상이었고요. 4,500에 450. 위에 거는 일반이었고요. 위에 건 일반이었고 밑에 거는 이제 고정자산이 돼요. 밑에 거는 고정자산. 위에 거는 일반이었고 밑에 건 고정. 밑에 세금 계산 소취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이래요. 1억에 1,000만 원. 근데 이때 9인승 업무용 차량이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돼요, 안 돼요? 매입세 공제돼요, 안 돼요? 공제됩니다. 공제돼요. 공제됩니다. 매입세 공제되죠. 우리 공제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제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써보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또는 뭐라고 표현한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8인승 이하 차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네들이 공제가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니 얘는 9인승이라고 했으니까 공제가 되고 또는 1000cc 이하 이러면 공제가 되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1위로 가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 여기를 반영하시는 거죠. 1억에 10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반영할게요. 고정자산에 1억에 1000만 원 반영해주시면 되죠. 네, 이 문제에서 만약에 뭐 2000cc입니다.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때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들어가는 줘야죠. 넣었다가 공제 안 됩니다 해서 빼주는 거고요. 얘는 공제되니까 여기에다가만 반영. 그럼 또 이제 마지막 갈게요. 잠깐 여기 있을게요. 못하신 분은 쓰시고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밑줄 하시고 수치했대요. 신용카드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영수증이라서 여기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표현에서 공제 대상 일반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다만 990만 원이래요. 우리 입력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하니까 신용카드 공제됩니다. 어디? 일반에 가서 얼마로 입력을 하자? 900만 원. 그리고 세액에다가 우리가 직접 90만 원. 이렇게 해서 반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문제에서 언급할 때만 반영하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얘기를 안 했어. 근데 확정기간의 문제여서 내가 이론이 너무 잘 챙겨서 반영을 했다. 근데 감점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걸 안 하면 그때는 틀린 거지만 과하다. 이론 내용과 부합했는데 과하다. 그럼 그냥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거고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가산세 없이 여기까지 반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연수치 가산세만 반영하고 281 번으로 이동합니다. 281 회사 281 앞에 2를 붙이고 들어오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또 이번에 잘 안 보이실 거니까 또 줌 보면서 화면 보면서 연결해 보세요. 자, 기간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엔터 누르면 자동 10월에서 엔터. 자, 이거 백데이터니까 이런 거고 시험 때는 이렇지 않겠죠. 저거 회사가 281로 들어가야 될 텐데 도봉산업 280으로 들어가졌어요. 10월에서 엔터. 깨끗하니까 또 반영을 해볼게요. 자, 매출부터 반영합니다. 세금계산서 있는 거 8,700, 870 플러스 엔터 딱 색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과세가 됐는데 증빙이 없는 거 기타란에 반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오는 게 간주 공급, 그다음에 소매 매출, 영수증 교부한 거, 또는 아예 증빙을 교부하지 않은 거, 또는 간주 임대료. 그래서 619045 간주 임대료 과세 표준 입력 자동으로 색 띄워줍니다. 과세 2건 했고요. 영세율 1건, 직수출이니까 기타에다가 450만 원, 45000 플러스 엔터, 영세율 막혀 있어요. 오케이 하고 내려오시면 되고. 매출은 끝났어요. 매입 부분을 발행하러 갈게요. 매입. 세금계산서 있는 거 일반과 고정입니다. 일반에다가 얼마를 8천
제가 아까 문제를 얘기를 여러분 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요거만 넣었죠. 제가 실수한 거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밑줄도 안 걷네요. 전체 금액 넣어야죠. 전체 금액 포함돼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되죠. 요거 저처럼 쓰셨다면 819 문제 끝나기 전에 제가 찾았으니 다행. 제가 지연 수치 계산하면서 요것만 들고 왔는데 당연히 전체 금액이니까 8,000 요거 수정해 주세요. 그 중에 몇 개 수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입력하러 갈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번에다가 바로 1000, 810 플러스 색 놓치지 마시고 81 플러스 엔터. 세금 계산서 있는 거 일반과 고정입니다. 고정, 9인승 업무용 차량 산 거니까 1억 입력. 100 플러스 엔터. 색 우리가 직접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죠. 10 플러스 엔터. 자, 매입액 세금 계산서 있는 거 반영. 자, 구조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보낸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세금 계산서 있는 거 없어도 공지해 줍니다. 그 밖의 콕 누르면 여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여기가 메인 화면이니까 여러 가지 오른쪽 내려옵니다.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공제되는 것만 반영. 그 중에 일반이라고 했으니까 900만 원. 9 플러스 색 놓치면 안 돼요. 90만 원. 9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해서 반영. 매출과 매입 다 됐나요? 자, 빠진 거 없을까요? 가산세 전까지. 저 환급세액 나왔어요. 저 얼마 나왔냐면요. 483만 8,096원. 저랑 같아요. 네. 그럼 오케이. 가산세 하러 갈게요. 맨 마지막에서 위에 콕 찍으면 화면이 가산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니까 첫 번째. 거기 칸에서 발급 아니고 지연 수치예요. 지연 수치 대상 금액 코. 아까 제가 잘못 썼던 4,000 얼마인가요? 4,500. 4,500. 45 플러스 엔터 딱. 그러면 얘가 가산세 자동 계산해 주는데 믿어도 될까요? 오케이. 내가 수기 계산한 거 동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고서도 반영하랴. 가산세도 판단하랴. 초반에 버겁다고요. 그래서 신고서를 먼저 깔고 간 거입니다. 그럼에도 가산세가 새로운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시겠죠? 근데 제가 웬만하면 가산세 프린트를 보시면서 외우세요라고 해요. 근데 못 외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대치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좀 놓쳤다. 그럼 여기 보세요. 오른쪽 위에 작성 방법 켜기가 있어요. 그거 딱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불성실 일반에 콕 찍어볼까요? 그럼 막 여기 감면도 막 써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시험 전까지는 필기했던 프린트를 최대한 보고 하고 긴장을 했거나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를 열어서 참고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이거 단달 못 외우는데 이게 못 외우니까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참고. 그리고 다시 끝 가리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안 그러면 계속 따라다녀요. 뭐 누를 때마다 얘가 막 떠. 이거를 다시 가리기. 근데 이제 한동안 할 때는 안 보고 할게요. 근데 이런 게 있다더라 알고만 가시면 돼요. 자, 최종 반영하니까 저는 환급세 461만 3,096원이 나왔어요. 맞나요? 끄덕끄덕. 저장 누릅니다. 저장 누르시고 확인. 되셨으면 저 이거 캡처해서 보내는 동안 여러분 다음 문제 판단 도전 살짝 먼저 하고 계세요.
읽어보셨나요? 저 같이 할게요. 문제 뜯어볼게요. 이게 확정 신고기간 읽으면서 쓰세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것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자? 다음 연도 차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도 입력할 것.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할 거고요. 이건 확정기간의 자료라는 의미가 될 거고 마지막에 땡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시면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기본적으로 매출 누락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됐던 무조건 가산세 있어요. 그런데 매입 누락이 있다라고 하면 가산세 없습니다라고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거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출 내용부터 볼게요. 매출. 자, 뭐 여기에다가 저 밑에다 옆에다 하면 이제 화면이 안 보이니까 밑에다 할게요.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는 계속 연결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매출은 10% 연세율하고 매출했는데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런데 증빙이 없는 기타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고 조기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뭐예요?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니까 어디에 와야 된다? 여기 와야겠죠. 다만 우리는 법인이니까 전자 의무자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으니까 보세요. 우리 이때 지금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때까지라도 해야지만 조금 늦은 걸로 쳐주는데 이때 할 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없는 거라고요. 이때까지 뭐가 없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없으니까 얘가 없는 거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뭐다? 세금 계산서 미발급이라고요. 미발급 해당합니다. 근데 나 아예 안 한 거 아닙니다. 종이라도 했으니 조금 낮춰줄게요. 그 얘기죠. 그래서 원래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얼마였더라요? 높은 거. 2%. 2%에 해당하는데 종이라도 하면 몇 프로? 1%. 그래서 종이를 하게 되면 종이 했으니까 동의하니까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 파악하세요. 지금 종이라도 하긴 했어. 하기는 했지만 원칙은 이때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인 채로 발급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종이라도 했으니 1%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이 1%니까 써볼까요? 공급가액 알고 있으니 공급가액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가산세가 얼마가 계산되나요? 10%면 100이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계산이 돼요. 미리 써볼게요. 10만 원. 1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가산세는 이제 제목은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근데 우리 1% 가산세 누가 있어요? 지연 발급이죠. 근데 우연히 같은 거, 우연이라고 표현해 주면 그렇지만 공교롭게 1%인 거죠. 하지만 이 정식 가산세는 뭐다? 미발급 가산세예요. 그래서 미발급 칸에다 입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서요. 지연 발급에 한 것도 정답 처리는 해줬어요. 구분은 하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할게요. 화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 이번엔 밑에다 입력을 할게요. 자, 밑에다가 매출액.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는 그래 계산 세금 계산서 나 발급해서 그쪽 줬으니까 그쪽 세금 계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출액 세금 계산서 여기에 반영하면 돼요. 그럼 공급가액 얼마로 반영하시면 될까요? 1억 6천. 세금 계산서 있는 거 1억 6천. 그다음에 부가세, 매출세액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더한 겁니다. 별도 구분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땡으로 넘어갈게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래요. 근데 얘는 682만 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구분. 자, 공급 대가로 알려주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누기 1.1 계산기 두드리면 공급가액 구분되죠. 봤더니 공급가액 얼마로 나오셨나요? 620만 원. 계산기 꼭 두드려 보셔야 돼요. 620, 왜 얘가 자꾸 손바닥에 나오지? 620만 원 나누기 1.1. 제 눈으로 구분되는 수준을 벗어났잖아요. 나누기 1.1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위치 따라갈게요. 과세인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 620. 세액은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62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파산으로 확정된 대손금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440이래요. 자, 대손금이 못 받은 돈 채권 금액이 440인 건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우리는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냥 못 받는 돈이 아니라 그 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을 내가 미리 신고 납부했으니 거래처에 세법이 정해놓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때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대요. 아니, 저 파산에다 동그라미 하고 싶었던 거요. 파산은 대손사유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 받고자 하는 금액은 440만 원이 아니라 세액이니까 얼마만? 40만 원. 그러니까 대손이 확정된 매출세액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차감이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한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0만 원. 대선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그 프린트 제가 보내드린 것들도 이렇게 써있죠. 확정하면 세액에서 뺍니다. 간단한 거 요거 계속 챙기시면 되세요. 그러면 대손세액 확정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반영. 자, 그럼 이제 매입으로 갈게요. 매입 갑니다. 매입이에요. 매입 왔어요. 이쪽 거 보이면 이쪽 걸로 매입. 세금계산서 있는 거 없어도 공제주는 그 밖의. 세금계산서 있는 거는 일반과 고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10월에서 12월 해당 확정 신고 기간에 전체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 이 안에 지금 주 2가 있죠.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화물 트럭 2,000, 부가세 200이래요. 그럼 차량만 나왔다면 공제 안 됩니다. 공제됩니다를 구분하는데 화물 트럭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안에 화물 트럭이 있는 것 일반과 고정으로 나뉩니다. 요거의 고려 대상이니까 전체 1억 중에서 2,000을 제외한 8,000만 어디에다가 입력? 일반. 여기다가 일반 8,000. 세액도 우리가 직접 800. 세액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고정에다가 바로 공제가 되는 트럭 세액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입력. 그럼 매입 거래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만 있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대요. 이게 확정분의 칸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비껴서 쓸게요. 예정신고 때 매입시 공제 가능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자,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랑 거래할 수도 있고 개인이랑 거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세금계산서 종이 받아도 상관없죠?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매입시 공제 됩니다.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누락분에다가 누락 같은 날에 맞춰서 누락한 거 세금계산서는 구분이 없어요. 이따 화면 열어보면 다시 또 파악이 되실 거예요. 45만 원. 매입은 매입세 공제 못 받으면 누구 손해니까? 우리 손해니까. 그래서 가산세 없습니다. 근데 예정은 가짜니까 확정가라도 확인해 주다라면 그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없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아까 미발급 가산세만 있는 거죠? 요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 보세요. 285에 들어가서 반영. 먼저 이제 열어서 혼자서도 이제 자꾸 하셔야 되니까 열어서 시작하고 계세요. 저 따라갈게요. 이금 확정 10월에서 엔터 깨끗한 거네요. 입력을 시작을 해볼게요. 1억 6천. 색 자동.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카넷 620. 색 자동. 매출 2건. 다만 대손해 공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0만 원. 마이너스 400 플러스 매입에 세금 계산서 있는 거 일반과 고정 8천. 엔터 누르고 우리가 매입세액도 챙겨야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의 공급가액 2천. 세액 200만 원 직접 입력. 매출과 매입을 반영. 그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누르시면 오른쪽에 매출과 매입이 있어요. 매입 누락에다가 450만 원. 세액 우리가 직접 45만 원. 그럼 빠진 거 있는지 우리 서로 확인해 볼게요. 아직 가산세 반영 안 한 상태에서 577만 원이 나왔어요. 뭐 빠졌나요?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빠진 거 있는지. (577만 원) 맞아요. 넘어가요. 틀려? 틀려요? 넘어갈게요. 가산세 갈게요. 가산세 콕 찍고 오른쪽. 그럼 여러분들 요거 여기 보시면 이게 1%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 발급에다 입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미발급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미발급에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종이라서 1% 해주는 건데 근데 요거를 입력을 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해당 금액이 1,000만 원이었죠. 그럼 얘가 또 딴에는 이거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1% 종이라서 10만 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다 입력을 해도 시험에서도 정답 처리해주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이것까지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또 가산세를 물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산세 반영했더니 587만 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또 입력 마무리 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또 확인해 보시고 질문하시고 되신 분들은 또 다음 문제 파악을 먼저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서 없으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설사 했다 하더라도 감점 대상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우리 진짜 당연히 다 파악을 해야겠죠. 그게 맞아요.
앞선 문제랑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고민해보고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자, 문제 먼저 볼게요. 연도 무시하고 이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친절했어요. 10월에서 12월까지가 해당 기간인 거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자.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를 반영해서 밑에 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뭐 하라고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뭐 하라고 하는지 체크. 등록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작성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래요.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했습니다. 매출 자료 먼저 볼게요.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이에요. 9억 8천.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건 이미 과세라는 표현도 있고요. 10% 의미하는 거죠. 9,800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 계산서 매출 중에 전자도 있고 종이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세금 계산서이니까 매출 신고서에 반영하면 돼요. 다만 우리는 법인에 해당하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예요. 그런데 종이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이 과세 기간까지는 전자가 미발급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2%인데 종이라도 하면 1%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거. 자, 근데 어쨌든 매출에 세금 계산서 있는 거니까 여기 칸에다가 전체 금액은 9억 8천을 입력. 매출세 자동으로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과세 매출액이 2,20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됐대요. 그러면 나누기 1.1에서 2,000에 200인 거죠. 2,000에 200. 그럼 어디에다가? 신용카드에다가 반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신용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항상 따라다니는 현금, 영수증도 반영이죠. 근데 3번의 표현을 보시면은요. 3번 표현이 현금 매출액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증빙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매출한 게 있는데 현금 거래한 거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여기 포함입니다. 이것도 체크. 그 현금 거래한 매출의 내용이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게 있대요. 1,100.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 하면 얼마? 1,000만 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신고서 세팅해 놨으니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같이 반영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2,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합산해야겠죠. 요거 더해서 부가세 빼고 공급가액만 반영하면 돼요. 2,000과 1,000이니까 얼마만? 3,000만 원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세액 300만 원. 있습니다. 그 3번에 하나 더 남아있다고요. 현금으로 결제한 과세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 있고 또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팔긴 팔았어. 현금도 받았어. 그 안에 부가세도 다 받아놨어. 근데 증빙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증빙이 없어도 매출은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받아 놓은 거니까. 다만 증빙이 없다고요. 그러니 증빙이 없는 매출 거래는 어디에다가 반영하자? 기타. 그래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어쨌든 과세가 됐는데 증빙이 없으니까 증빙이 없는 거래는 어디에다가 기타 사에다가 반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가산세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해 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요거는 증빙 없는 거래 여기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니까 50에 세금 5만 원 이렇게 반영.
그다음에 역시 대손세 공제 요건 충족하는 대손금, 대손난 금액은 4,400 부가세가 포함. 그럼 우리는 대손세 공제를 얼마만 받으면 된다?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받으면 되죠. 그럼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 건 따로 환급받는 게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확정된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빼주면 되겠죠. 여기 400. 아까랑 가사세는 같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있죠. 매입 갑니다.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이래요. 세금 계산서 있습니다. 매입에 세금 계산서 있는 애들은 일반과 고정입니다. 여기 특징 한번 다시 보면 우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다 반영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다 반영을 했다가 만약에 공제가 안 되면 이렇게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 고정도 나뉘고 요거 깔고 다시 올라가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게 7억 2천, 부가세 별도 7,200. 근데 그 중에는 원재료 매입한 것도 있고 업무용 기계장치도 있고 거래처에 접대한 것도 있대요. 그럼 우선 여기서 공제 안 되는 건 누구예요? 접대 관련 공제 안 돼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발랐으니까 여기 넣었다가 차감되는 거죠. 몇 번에? 50번. 그래서 이 금액 먼저 세팅할게요. 넣었다가 50번에 차감입니다. 세액도 잊지 말고 이렇게 반영. 1,000에 100만 원. 그럼 어쨌든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일반인지 고정인지만 구분해서 넣자고요. 다시 올라갈게요.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럼 여기에 원재료 매입은 뭐고? 일반. 업무용 기계는 뭐고? 고정. 그럼 접대 관련은 뭐고? 일반. 그럼 일반에다가 우리는 얼마를 입력하시면 돼요? 6억 3천. 여기다가 6억 3천 입력. 파란 색깔. 6억 3천. 세액도 우리가 찍죠. 그리고 고정자산에다가는 얼마를 입력? 제가 얼마인가요? 9천. 100만 원 입력.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럼 가산세는 이미 했고요. 그럼 빠진 거 여기 예정 때 환급 안 해주잖아요. 우리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 끝나고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그래서 예정 때 환급이 있더라면 그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 준다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정 신고 우리 환급세액 있으면 반영합니다. 전자신고 세액 공제도 하기로 했죠. 이번 문제에서. 10,000원 반영. 싹 다 입력해 볼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시작 먼저 하고 계세요. 입력 시작. 저 못 봤었어요? 신나게 가서 뭘. 이게 쏙 빼놓구나. 이거 가려져서 감사해요. 어디다가 직수치. 얼마 5천. 0 세율. 여러분 먼저 입력하고 계세요. 문제 아무데나 들어갈게요. 그럼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아무데라고 하면 당황스러우니까 287 가볼까요? 옛날 백데이터 거래처가 필요 없는 애들은 들어가도 돼요. 자, 뭔가 있어요? 하필이면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익히세요. 매출은 여기 과표만 지우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존 자료 삭제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연습 스페이스바 눌러요. 엔터 이러면 지워져요. 그래서 요 스페이스바 지우고 마우스로 이동할게요. 스페이스바 마우스로 콕 찍고 스페이스바 끝났어요. 이렇게 지우고 입력하고 계세요.
자, 저도 따라가 입력합니다. 9억 8천. 입력 세액자동. 신용카드 현금 영수 중에 3천. 세액자동. 증빙 없는 거래 기타에 50만 원. 세액자동. 영세율 기타 칸에다가 5천. 세액 없습니다. 대손세액 마이너스 400만 원. 그럼 저는 매출이 끝났고요. 네임. 세금계산서 일반과 고정입니다. 6억 3천. 360 플러스 플러스. 세액 63 플러스 플러스. 고정자산에다가 90 플러스 플러스 엔터. 9 플러스 플러스 900만 원 매입세액도 챙기고 받았는데 공제 안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콕 찍으면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50번. 50번에 1000만 원 세액도 내가 직접 입력. 그러면 이제 빠진 거 하나씩 연결. 세액공제 콕 찍으시면요. 오른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정신고 미 환급세 칸이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 반영. 예정분 누락분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가산세 반영 콕 찍고 이건 아까 해봤으니까 미발급 칸에다가 가산세가 아까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믿으면 안 됩니다. 종이라도 했으니까 10만 원.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입력했는데 빠진 거 있나요? 저는 납부세액이 2,314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